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세 분이 최고위직이잖아요. 검찰총장, 네. 감사원장, 부총리까지 한 분들이 다 야권으로, 김동연 부총리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야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정권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정치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 떠밀려 가지고 이게 대선판에 나와서 나라가 이분들이 생각해도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는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어떤, 왜냐하면 인사 참사라는 부분에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데요. 예. 지난 보수 정권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교도소를 가실 정도로 어떤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왜 여당으로 가는 분은 한 분 없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왜 최고위직 중에 여당 가서 대선 후보에, 나는 이 정권 도저히 이꼴하지 못 보겠다고 여당 가서 대선 주자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까? 언제적 말씀이시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태라면 그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 상태에서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들이대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왜 나는 이 정권의 이 꼴을 못 보니까 야당 가서, 그때 당시에 야당 가서 나도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는 분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은 예. 논리라면 정권이 엉망이어서 나왔다는 논리가 약간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해가 잘 안.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25일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한 국힘당 조혜진 의원과 권순표 앵커 간의 대화 내용인데요.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위직을 맡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3명이 얼마나 현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야권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겠는가라며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는 위기감에서 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러자 권 앵커는 그렇다면 지난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교도소에 갈 정도로 망가졌던 시절에는 왜 여권 인사 중에 단 한 명도 야권으로 가서 대선 출마를 한 사람이 없는가라며 반문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정권이라면 그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닌데 정권이 엉망이어서 나왔다는 논리가 납득이 안 간다며 조 의원을 향해 재차 질문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조혜진 의원은 말문이 막혀 어버버버하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을 하다 순간을 모면했는데요. 통쾌함과 조 의원의 어리숙함에 폭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촌철 사진이라고 하는 거죠. 권 앵커의 말처럼 모든 공정한 잣대로 비교하고 평가해야 맞는 겁니다. 조 의원의 논리가 맞으려면 보수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맞는 건데요. 결국 윤석열 최재형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했을 뿐이며 자신의 대선을 위한 사익의 도구로 공직을 사용한 파렴치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게 팩트고 그게 진실인 거죠. 권순표 앵커의 사이다 같은 질문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배우자와 장모 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만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장모 최 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지목한 공모자의 혐의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27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윤 전 청장 장모 외의 또 다른 인사들과도 주가 조작을 벌인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으로 윤 전 청장의 장모 최 씨와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동일한 IP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최 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인 2012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타인과 IP를 공유한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를 중심으로 주가 조작 범행이 2012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주가 조작 범행에서 IP 공유는 통상 법정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앞서 최 씨 측은 해당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2011년 초까지여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곤 했습니다.
윤 전 청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또 다른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B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건넨 시점이 2010년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2년에 이뤄진 A 씨의 주가 조작 의심 행위가 인정된다면 최 씨와 김 씨의 공소시효가 A 씨의 마지막 범죄 행위에 맞춰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인 10년을 적용하면 시효 만료는 2022년, 즉 내년이 되는 셈인 겁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최 씨와 김 씨에게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포괄일죄란 서로 다른 시점에서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민준 형사전문 변호사는 포괄일죄는 공범에 의한 범죄 전체를 보고 적용하는 것이다. 범죄 중간에 이탈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공범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계속됐다면 그 범행이 끝날 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도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 2010도 9927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을 일부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해도 나머지 범죄, 그러니까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사위가 검찰총장의 법을 잘한다고 해도 이걸 깜빡 놓치고만은 우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명실상부한 법꾸라지의 치명적 실수가 벌어지고 만 거죠. 포괄일죄. 낯설고 생소한 이 죄명이 윤석열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윤 전 청장 장모 최 씨는 공소시효 만료 주장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사항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 없으므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했고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최 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일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의혹과 기소를 위한 죄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윤석열의 모든 수족이 잘려나간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의 뒤를 봐줄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검증의 시작이 될 듯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40% 선을 회복했습니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22일에서 24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 올라 40%로 집계됐는데요. 문 대통령 지지율은 LH 사태 당시 40%였으나 이후 줄곧 하락해 최저점인 29%를 찍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했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사실상 G8 국가평가를 받는 등 정상 외교 성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매번 말하지만 임기 4년차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게 저는 자랑스럽고 가슴 벅찹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